기록상 우리나라에 처음 왜구가 침입한 것은 고려 고종 10년인 1223년입니다. 그중 왜구들이 제주에 처음 침입한 건 그로부터 90여 년 뒤인 1316년이죠. 제주를 침입한 왜구들은 방화와 약탈, 그리고 인신매매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고려 충수광 10년인 1323년, 왜구들은 추자도 남녀 주민들을 납치하는가 하면 우왕 3년인 1377년에는 200척의 왜선이 제주에 침입했습니다. 그 이후 1559년에 이르기까지 240년 동안 제주에는 30여 차례에 걸친 왜구의 침입이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왜구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적개심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번은 추자도 해상에서 왜구 14명을 잡아 각고을에 나누어 감금하자 제주 사람들은 제주 안무사에게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왜적들은 1316년부터 양 1415년까지 투망만 이시면 쳐들어왕 우리 어멍아방 각시 새끼들 꼬장 몽딱 죽이고 양 재산을 불태워부름 수다. 영하면 우리는 어떤 살아갑니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이 식구가 만약에 이자들을 살령 보내면 양 이 고장 지리를 다 알아보난 또시 침범할 거우다. 거난 확 죽여사 됩니다. 이것을 들은 제주 안무사 김희는 제주의 이런 사정을 조정에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병조에서도 임금에게 간청하기를 종전에 잡혔던 왜구들을 풀어준 일이 있었는데 그놈들이 재차 침입한 예로 보아 제주 사람들의 소망대로 크게 징벌함이 오를까 합니다. 중앙과 내지는 내륙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수급하기에는 가장 수월해가지고 제주를 많이 타겟으로 삼아서 기록에도 보면 한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 왜구 침탈 기록이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침입이 잦았던 제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에서는 세종 13년 방어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세성과 9개의 진을 설치하죠. 비양도를 마주하고 있는 명월진성. 이 명월진성은 1510년에 처음 축조됐는데요. 제주의 서부 지역의 방어를 맡았던 요새입니다. 조선시대에 바다를 통해서 왜구들이 침략해 오거든요. 근데 그때 바다에 섬이 있게 되면 그 섬에 정박해 있으면서 호시탐탐 그 침략할 기회를 노렸기 때문에 섬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성을 쌓아서 적을 막거나 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월진성도 조선시대에 여기에 쌓아지게 된 거죠. 교대로 성을 지키는 병사들. 전시에는 여자들까지 성 지키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여정라는 이름의 여자 병사들,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창섭이 아빠 교대 시간 다 됐으다. 이제 오람서? 예. 물질 다녀오는 거? 얘기해. 아이고 소라양 전복양 하얀 따스다. 혼자 교대 없어. 이거야 원 고생이라. 밭에도 갔당 물질도 했당.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무서운 군역까지 치러야 하니 이거야 원참. 아이고 어떤 말이 꽉해. 영어지 않으면요 그 외놈들이랑 다 차지해봅니다. 혼자 교대 없어. 경험가. 예예. 경험은 고생 힘시라. 예예. 들어갑소야. 여정들은 남정들과 똑같이 성에 번을 서는가 하면 남정들의 빨래며 식사 등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인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나섰던 거죠. 명월진성은 남동 방향의 긴 탕원형으로 쌓아졌는데요. 쉽게 성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성문 앞에는 이중으로 다시 성을 둘렀는데요. 이것을 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옹성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밖에서 무기를 갖고 공격을 할 때 달려오면서 성문을 공격하게 되면 이게 부서진대요. 그래서 이 옹성을 쌓아가지고 무기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성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 옹성이 하는 그 기능입니다. 또 성벽을 자세히 보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성벽에 달라붙는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옆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적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제주 옛성의 모습은 탐라 순력도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옛 명월진성의 모습인데요. 성 밖으로는 인공 연못인 해자라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들었고요.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위에는 여장이라는 담을 낮게 쌓았습니다. 또 제주를 지키기 위한 방어시설로는 해안가에 세워졌던 연대와 오름 등 산 위에 세워진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군지 아니면 우리 아군인지 식별하기가 제일 용이한 게 연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연대에서 봉수에서 1차 그 관망을 한 다음에 2차로 연대에서 그걸 이제 판단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변 지역에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을 통해서 제주모까지 연락하는 이런 통신수단이라고 보시면 아마 쉬울 겁니다. 평상시에 불이 하나였다가 이상한 배가 나타나면 2개가 피어오릅니다. 제주로 다가오면 불 3개를 피워 병력 동원령을 내리죠. 이어 적이 상륙하면 4개, 전투가 벌어지면 5개의 불을 봉수대에 지핍니다. 제주 봉수대는 주로 오름 정상에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요. 주변으로는 불 번짐을 막기 위해 이중 도랑을 파놓았습니다. 이곳에서 20km 밖의 먼 해안의 상황을 감시했던 거죠. 반면 연대는 해안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현장 상황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해안 가까운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연대에 올라서면 주변 바다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말이죠. 이런 봉수와 연대, 성뿐만 아니라 유사시 제주를 지키기 위해 섬 전체에 걸쳐 크고 작은 성들을 쌓았습니다. 전시체제에 대비해 철동 같은 방어막으로 섬 전체를 두른 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있을 때에는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대응으로 제주섬을 지켜냈던 겁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 그래서 더욱 외적의 침입이 잦았는데요. 제주 해안을 거닐다 보면 해안가를 따라 길게 쌓여있는 돌담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환해장성인데요. 이건 역시 외부로부터 제주를 지키기 위해 쌓았던 또 다른 돌성입니다. 당초 환해장성은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삼별초군이 제주에 오기 전에 고려군이 그 삼별초를 막기 위해서 일부 쌓았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 쌓기에는 그 삼별초가 온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쌓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그 제주시 중심으로. 근데 본격적으로 쌓은 건 아마 조선시대 때. 근데 특히 기록에 남아있는 게 그 19세기 초에 들면 그런 그 환해장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653년에 만들어진 탐라지에 보면 환해장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 계속해서 도내 곳곳에 환해장성을 쌓았는데요. 하나하나 제주인들이 손으로 쌓아 올린 환해장성. 이렇게 제주 해안을 두르고 있는 환해장성을 가리켜 김상헌은 탐라의 만리장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수다. 아이고, 장섭이 아방 큰일 났수다. 아이고, 장섭이 아방 큰일 났수다. 아이고, 장섭이 아방 큰일
났으다게. 아이고, 이 어멍 무사 화룩화룩하면서 아이고, 가심 털어지켜. 난 물질러당 들이싸동 와랑와랑 도루멍 왔으다게. 와리지 마라. 조곤조곤 고라박이. 아이고, 이거 어떠면 좋고게. 이거 무슨 난리과게. 저기 저 바당들의 배려 없어 저기. 혀뚜룩한 배가 들어와신디양. 아이고, 그기 탄 사람들이양. 아이고, 시상해. 코는 이만큼 먹고 머리는 고슬고슬 노르랑 하고 그냥 무슨 사람들이 거기 생겨신 거야. 고실고실 놀이랑 어디샤 어느 거라. 아이고, 저기 마신 게 저기게. 아이고 세상에. 저 뭐라 저거.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제주 인근에는 서양인들의 함대가 자주 나타났는데요. 주로 제주 인근 해역을 탐사하거나 해도 등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본격적인 탐사는 1845년 영국 해군 장교였던 에드워드 벨처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조사로 만들어진 조선 남해안도입니다. 벨처가 타고 온 영국 군함 사마랑호는 20여일 동안 우도 근처에 머물면서 제주도를 정밀 측량했는데요. 오클랜드 산으로 표기된 한라산의 높이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당시 사마랑호의 출현은 헌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크게 놀란 제주 목사 권직은 군사를 총동원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는데요. 그해 겨울 도민들을 모두 불러 모아 주변 환해장성을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정 몇 명이 동원해서 요거 이런 상세한 기록은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대충 어림짐작 12,000이라고 하면 이런 진성 정도 쌓을 정도면은 상당한 기관과 그 당시에는 부역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역이 상당히 고통이 따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일본을 가든가 일본에서 또 이렇게 다니는 그런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섬으로 들어와서 약탈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 사람들 입장에선 그 모든 지나다니는 배들이 다 적선이 됐던 거예요. 이 섬을 둘러서 항상 감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 이 지나다니는 배들이 들어와서 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또 물건을 약탈해 갈지 몰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주는 정말 섬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 섬이 요새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봅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제주섬을 지키기 위해 쌓았던 관방시설들. 의연한 그 모습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제주 사람들의 인고의 시간들도 더불어 느낄 수 있습니다.